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재 250쪽입니다. 250페이지 중개협회편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거 의외로 이 협회가 참 묘한 단어인데 출제가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협회편을 공부하게 되는데, 변호사 시험 칠 때 변호사 협회에 대해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시험 치는데 법무사 협회 이런 거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 중에 협회 직원도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회가 꼭 출제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사실은 약간 외진 단어이기는 하죠. 그죠? 의외로 또 작년에는 이것도 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한 3문제까지 내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협회는 작년에 안 나왔는 게 의외인데, 여러분들은 항상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원이 아주 단출합니다. 간단하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협회가 출발을 합니다. 오른쪽 가시면 251페이지 협회의 설립과 구성해서 출발을 하는데, 자, 하단 설립 목적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할 건 아닌데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줄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거기 줄 한번 꺼보십시오. 자,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줄 꺼놓고, 두째 줄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까지만 줄 한번 꺼보시면, 자, 줄 끊는 거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개공사인 공인중개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서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개공사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공사 하는 거 의식을 딱 하시고,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협회 가는 거 아닙니다. 개공사들의 단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복수의 기관, 두 개의 협회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임의적이다 하는 것을 그 목적에서 배웁니다. 개공사들의 단체다 하나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성격,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제일 밑에 줄에 민법 중 뭐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을 적용합니다. 자, 그때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인데, 협회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개공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사단법인에 적용을 합니다. 시험에서 재단법인으로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뭐 복수의 협회고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다 이야기했죠. 3번 별표입니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협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회원 300명이 발기인이 되어 300의 동그라미,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자, 인가에도 동그라미 줄 것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까지 줄을 것입니다. 그때 정관의 작성 방금 이야기했고, 하나 더 합시다. 내려가면 2번 창립총회, 거기 2번에 1 회원 600명이 총회를 엽니다. 600명 동그라미.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서울특별시에서는 얼마? 100인 줄 긋고, 시도에서는 20인입니다. 자, 숫자가 들어오는데 요게 시험에 잘 들어왔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협회를 하나 만듭니다. 설립 절차. 그러니까 우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하나 만들자, 혹은 여러분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하나 만들자 하려면 첫 번째 300명의 회원이 발기회를 합니다. 발기회라는 게 회를 만들자 하는 게 발기죠. 발기를 하면 600명이 처음으로 회의를 하니까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를 하는데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까봐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얼마? 20명은 참석해야 된다. 이게 숫자입니다. 이거 갈로역기 시험에 잘 돌아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발기회를 몇 명이 한다? 300명. 그것의 2배가 얼마? 600이 총회를 여는데, 서울에서는 얼마? 100.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해라. 그래서 숫자를 눈으로 익힙니다. 300, 600, 120. 그렇게 해서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가 나타났죠. 제일 밑에 줄 하나 끌까요? 설립 등기해서 협회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시 줄 것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거를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굉장히 잘 속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다고 성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립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특별히 강조합니다. 제일 밑에 줄 거고 주된 사무소는 본점인데 예전의 법은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알다시피 세종자치시가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세종은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서울에서만 두라 하면 안 맞으니까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된 사무소 밑에다가 서울 해놓고 X 표시해 놓으셔야 돼. 그죠? 서울이 아니고 어디라도 이제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어디라도 둘 수 있지만 전국의 개공사가 제일 많은 곳이 그래도 어딜까요? 그래도 서울이지.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둘 수 있지만 본사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본점이 서울 관악구에 가면 신림역 앞에 있습니다. 봉천역인가요? 앞에 있습니다. 생각 있는 분은 한번 구경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둘 수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니까 지금 서울에 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253페이지. 자, 이제 설립을 했으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시도에는 지부를 꼭 줄 것입니다. 시도에는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옆에 둘 수 있다의 동그라미. 둘 수 있다를 시험에서 두어야 한다 하면 X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강조 안 하면 못 찾습니다.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결국은 지부 지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 둘 수 있다를 동그라미. 그리고 두었으면 바로 밑에 신고한다는 것은 읽으시면 되고. 자, 내려오면 2번 총회 있죠. 그거 반드시 별표 해놓고 옆에다가 암기 적으셔야 됩니다. 이 조문은 매년 시험에 올라옵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옆에다가 암기. 이 조문은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매년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이전에는 협회가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게 7개나 됐어요. 그때 7개 암기하는 것도 막 공부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하나만 보고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암기했습니까? 자, 제가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 총회 의결 내용. 언제까지? 지체 없이까지. 그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뭐 7일 내로 10일 내로 이러면 틀려요. 이 조문 하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총회도 알았고 드디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협회가. 그죠? 그래서 협회의 업무가 들어왔는데 자, 협회는 크게 업무가 두 가지입니다. 1. 고유 업무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2번 수탁 업무 동그라미. 수탁 업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수탁 받아서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협회가 이거 받아서 하는 게 밑에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그거를 뭐라 부른다? 위탁 이렇게 부르겠지. 그래서 요거 뒤편에 가면 위탁 업무가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 업무 그 옆에다가 위탁 이렇게 적어놔요. 같은 업무니까. 협회가 받았으면 뭐라 부른다? 수탁이란다. 그럼 주는 쪽에서는 위탁 업무라고 하겠지. 그 수탁 업무 밑에 두 개 있죠. 제일 밑에 박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거 딱 묶으면 한마디로 뭐 교육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의 동그라미. 그리고 제일 밑에 중개사 시험에 관한 업무, 시험 동그라미.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합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배웠습니다, 이거. 그러면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거를 맡긴다니까요. 맡기니까 위탁. 그러면 누가 받았다? 협회가 받으면 수탁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받아서 하는 거 두 개, 교육 동그라미, 시험 동그라미. 요 두 개는 협회가 받아서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위탁을 할 때는 협회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도 위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원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는데 협회는 위탁을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한가 하면 협회가 시험 치면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확실하게 어렵게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협회는 개공사들의 단체잖아, 그죠? 내가 개공사가 돼 있는데 합격자 많이 나오는 게 좋다, 안 나오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죠? 그래서 협회한테 시험 줘라면 문제 된다니까. 그래서 맡길 수 있지만 협회는 주지 않습니다. 산업인력 강론에 가 있고. 자, 그럼 수탁 업무는 가벼운데 바로 위에 고유 업무가 있는데, 자, 이 외진 단원에서 고유 업무가 뭐냐? 이래 물어 들어오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고유한 업무 1번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가니까 핵심 단어 품위의 동그라미. 2번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제도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지도 동그라미 합시다. 핵심 단어 동그라미 합니다. 윤리 현장의 제정 윤리 동그라미.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 동그라미. 공제 사업할 수 있다 공제 동그라미. 7번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달성 정도 동그라미 해놓고, 자, 지금 협회가 설립이 됐으면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이 고유 업무가 7개입니다. 이런 데서 문제 냈다. 그러면 참 외진 단원에서 아프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칠 때까지 협회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협회 회장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협회 회장이 윤정공 씨예요. 제가 만나서 어디 윤 씨입니까 하니까 파평윤 씨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하고,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이렇게 해서 7개 제목을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윤이 뭐였죠? 윤리헌장. 여러분들 앞으로 윤 하면 윤리헌장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윤리헌장. 정은 정보 제공, 공은 공제 사업할 수 있다. 품위 딱 들으면 자동으로 품위는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되지 뭐 다른 말이 없죠. 제도를 연구합니다. 연구, 지도. 여러분 회장님이 회원들을 지도한다 이 말이나 연수시킨다, 교육시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그 다음 달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긴 한데 회장님 이름만 알아도 반은 끝난다고요. 회장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씨예요. 어디 윤 씨라고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파평윤 씨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윤정공 회장님이 회원들을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그러면 좀 찾아내겠죠. 시험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회장 이름만 알아도 반이 끝나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중개업 2. 윤 3. 정 4. 공 5번 기타 목적 달성. 이거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났으면 답이 몇 번? 다음 중 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답이 몇 번? 그 1번. 여기 중개업을 한다는 건 없잖아요. 중개업을 누가 하죠? 중개업은 개공사가 하는 거지. 협회가 중개업 아파트 살랍니까 팔랍니까 이런 거 안 하죠. 답이 1번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거 보고 하니까 1번이 보이시죠? 그런데 40분 1시간 동안 시험 치는 게 전부 중개업에 관한 문제를 지금 긴장되게 풀고 있는데 협회가 중개업을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정공 달성하면 너 것이 맞을까요 하는데 마지막에 딱 보면 기타 목적 달성 억수로 영양가 없어 보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몰라도 5번이야 하고 딱 찍고 나온다고요. 그래가 책 찾아보고는 조졌네 이런다고 하면 정작 답은 1번이 있는데 자기는 다른 데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이 문제를 대비해 놔야 된다고. 그래서 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거든. 윤정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해놓고 꼼꼼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대비해 놔야 돼. 중개업을 협회가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다음 중 협회의 업무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해놓고 1. 실무교육. 그 다음에 윤정공 품위제도. 답이 몇 번? 성격이 다른 놈 역시 1번. 요거는 뭐 수탁 업무. 나머지는 고유 업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다잖아, 그죠? 그래서 회장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정리가 딱 끝납니다. 이 협회 단원 자체가 좀 외진다는 외진데다가 이 외진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들어오면 만만치 않다고 점수 하나씩 날아간다니까, 그죠? 그거를 대비해 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첫째 뭐 고유 업무,
받아서 하는 업무를 수탁 업무, 주는 쪽에서는 위탁이라고 그래요. 고유 업무 제목이 뭐죠?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시켰다. 그 핵심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윤 하면 윤리 헌장밖에 다른 말이 나올 게 없어요. 정보 제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단어를 하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시험 치는 날까지 꾸준히 관리해 나갈 거예요. 참고로 지금 협회회장은 윤정공 씨 아닙니다. 또 괜히 가서 밖에서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파평윤 씨까지 이야기 해놔가지고 진짜 우리 쌤이 하더라 뭐 이러면서, 진짜 협회회장 이름 뭘까요? 몰라요. 내가 알아야 될 이유도 잘 없고, 여러분 나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윤정공은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회장이 윤정공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협회 업무 보셨다면 넘어가서 지도 감독인데, 자, 254페이지에서 하나 배울 거, 지도 감독은 반드시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에요. 그거만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래서 협회는 다른 사람하고 안 놉니다. 국토장관만이 감독한다. 그거 하나만 동그라미.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려가면 큰 2번 공제사업 찾았습니까? 제일 밑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별표 해 놓으시고, 아까 고유 업무에 윤정공 할 때 공이 뭐였죠?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 공제사업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 앞 단원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법인은 2억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는 1억 가입하고 영업해야 된다. 들어본 적 있죠? 그때 가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들어본 것 같습니까? 그때 공제는 누가 한다 그랬죠?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제 사업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경영사들은 방법이 세 가지지만 거의 다 어디 가입돼 있다? 공제에 가입돼 있다 그랬잖아요. 왜? 협회 회원들이 전부 다 자기 협회에 가입돼 있으니까 가입하기가 쉽잖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90%는 나중에 영업할 때 공제에 가입합니다. 협회 소속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회가 하는 공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다 그랬는데, 공제 사업은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하죠? 1억. 벌써 가물합니까? 법인은 얼마? 2억인데 1억을 가입하려면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한 20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요. 그럼 2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에 1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법인은 2억이니까 40만 원 들어가겠지. 그러면 전국의 개공사들이 12만 5천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5천 명이 20만 원씩 냈겠지. 법인은 40만 원 냈겠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다 합치면 대략 한 200억쯤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200억쯤 되는 데서 우리 회원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나면 그 200억으로 왕창 도와주는 제도가 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제는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부조라는 게 도와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부조금 낸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제는 회원들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씩 쫙 내가지고 그 돈을 묶어놨겠죠? 대략 얼마? 한 200억 된다니까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왕창 도와주는 제도. 그래서 이걸 상호 부조 제도라 그래요. 그거 하나 짚어드려야 되겠다. 그게 교재 253페이지 갑니다. 자, 253페이지 밑에 박스 6번 찾았습니까?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옆에 줄 것입니까?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찾으셨죠? 상호 부조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대체적으로 개공사들은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90% 이상이니까 12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은 공제에 가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12만 명 곱하기 20만 원, 법인은 40만 원 이렇게 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200억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200억이 돌아서 우리 회원 중에 중개 사고가 나면 이 돈으로 왕창 도와주는 제도. 그래서 이걸 상호 부조하는 제도인데, 참고로 200억이 돌았다 치고 원래 사고 나서 물어주는 돈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잘 모르시죠? 한번 찍어보십시오. 얼마? 한 200을 모아놓고 사고가 나면 얼마쯤 물어줄까요? 얼마? 한 30억쯤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얼마쯤 나갈까요? 한 50억, 그럼 한 30% 이렇게 오죠. 정확하게 6% 나갑니다. 그러면 10% 잡고 200억이 얼마 나간다? 10억 나갑니다. 10억. 그럼 남아있는 돈은 얼마? 190억 남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협회 관리비로 쓰겠죠. 그래서 관리비라는데 1년에 190억이면 10년이면 1,900억, 20년이면 3천 몇백억 이래 되는 거예요. 협회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협회는 협회 회장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국회로 입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로 가서 개공사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죠? 협회 회장 파워 대단합니다. 왜 그러면 전국에 12만 명이 전국의 개공사들이 다 깔려있잖아. 울릉도, 독도는 없을 거고 울릉도까지 깔려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개공사들 회원들이 전부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층이잖아요. 뭐 40대부터 한 70대까지. 그죠? 사회 여론 층이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의 협회가 뭐 철도협회, 도로협회 뭐 있는데 중개협회 굉장히 파워 셉니다. 회원이 12만 몇 명이 있고 그 회원이 전국에 다 깔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협회가 돈이 많아, 그죠? 이런 경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화로 가려고 노력한다고요. 또 그렇게 정치화를 시켜줘야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협회예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략 200억쯤 들어와서 사고 나는 돈이 6% 된다 그랬잖아요. 10%가 채 안 된다니까요. 그럼 10% 잡더라도 20억 물어주고 남은 돈이 180억이잖아, 그죠? 이거를 누구 돈이다? 회원들의 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원들을 돌려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예를 들면, 뭐 한 5년 동안 계속 공제에 가입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다. 사고 한 번도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안 났다. 그러면 뭐 공제료를 20%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회원들의 자녀가 대학에 가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은 못 해주더라도 뭐 저리로 이자 거의 없이 빌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회원들을 위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봉천동에 가면 빌딩을 사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월세가 나오잖아. 그죠? 이것들 전부 다 회원들의 돈이니까 이거를 관리하도록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사업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하나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제사업은 그런 개념이고,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개공사가 되거든. 당연히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회 가입하거든 중개만 하지 말고 협회 활동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치적인 활동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보셨죠? 시도에는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용인시 지회장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경기도 지부장 하다가 협회 회장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협회 회장이 누구라고요? 시험 칠 때까지는 윤중공이에요. 뭐, 그 다음에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정치화로 가보시라고요. 이것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로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중개만 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회장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부장, 그 다음에 뭐, 협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살짝 들었잖아. 그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해 봤습니까? 지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를 타고 다니시죠? 1년에 사고 몇 번 납니까? 거의 안 납니다. 거의. 그죠? 그럼 1년만 아닌 거 아니고 지금 자동차를 20년 끌고 다녀도 사실 보험료는 계속 냈지만 사고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태반일걸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보험이라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말을 해요. 거의 사고 안 나요. 삼성화재에 1억을 가입했다가 아니다. 뭐 한 달에 3만 원씩 가입하다가 재해 사고, 교통사고 나면 1억 줍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3만 원씩 내다가 1억을 받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6%가 안 됩니다. 6%. 그렇게 안 되도록 계산을 딱 맞췄습니다. 만약에 사고 1억을 받는 사람이 50% 된다. 삼성화재 내일 당장 넘어가 버립니다. 3만 원씩 받아가지고 1억씩 막 줘봐요. 회사가 버틸 수 있는가. 그죠? 이 요율을 다 계산을 맞추는다고. 그래서 사고율은 대체적으로 5에서 6%예요. 그래서 우리 공제사고도 한 5에서 6%, 편안하게 한 10% 된다. 이래 보면 된다고. 그죠? 그 남는 돈을 잘 관리를 해라. 라는 법이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제일 하단 내려오면 254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줄것입니다. 공제사업 할 수 있다고. 협회 공제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밑에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제일 밑에 공제사업은 무슨 성격이다? 보증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고가 나면 물어주도록 합니다. 가볍게 보시고 오른쪽 가면 255페이지 제일 밑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찾았습니까? 이런 건 시험용이에요. 제일 밑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시험에 한 3년에 한 문꼴로 나옵니다. 이거.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언제 사고가 날 줄 모르니까 가지고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그래요. 얼마 가지고 있으라고요? 100분의 10. 그럼 10%를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사고율이 10%가 안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사고가 한 50%도 나는데 책임준비금 10%만 가지고 있으니까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갔어. 교재 256페이지 제일 상단 공제사업의 관리입니다. 자, 상단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줄 걸까요? 이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동그라미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 동그라미는 쓰고, 지금 동그라미는 해드렸지만 협회는 나왔다 하면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 그거 기억하라고 일부러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5번 운용실적의 공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은 보나마나 90% 이상은 협회에 공제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제에 1억을 보장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넣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가입한 협회가 원래 거두어 들인 돈은 전부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 이율한 돈은 얼마다를 회원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공시하라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공시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에 관한 다음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내로 3개월에 동그라미 놓고 회원들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놔라. 그런 말이에요. 자, 게시해야 된다. 그때 시험에 나왔던 것 2개월이 아니고 얼마? 3개월 내로 게시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원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학교 동창회가 있습니까? 자, 학교 동창회를 해보면 총무가 하나 있고 총무 회비 받잖아. 그죠? 회비 받아가지고 그 회원들이 생일이 되면 쌀을 한 가마니 해주자. 그럼 나도 생일 되면 쌀 한 가마니 받겠죠. 그죠? 그리고 1년 지나면 총 들어온 돈 얼마, 남은 돈 얼마, 쓰는 돈 얼마 하는 거 보셨나요? 그래,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 만에 공시한다? 3개월 내로. 그거 위반하면 제일 밑에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줄을 딱 긋습니다. 자, 그러면 뭐는 위반하면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협회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 500. 오른쪽 갑니다. 공제사업의 운영. 자, 적정하게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시험에 들어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운데 2번에 기억, 직업 여력 비율 하는 거 찾았나요? 거기 줄 딱 긋고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하라. 그럼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그 사고 100% 물어주라는 말이지, 이 사람은 70% 물어주고 저 사람 80%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좀 전에 했던 책임 준비금은 얼마? 100분의 10. 그래, 그거 구분하셔야 돼. 됐죠?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제일 하단 내려가면 2번 제일 밑에 조사 검사가 있습니다. 협회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검사를 해야 돼. 검사한다는 말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감사하는데 하니까 금융감독원장은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요청의 동그라미. 그 말 빠지면 틀려요. 그러니까 감사권도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다? 국토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을 하는데 국토장관이 요청을 하면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이라는 게 시험에서 빠지면 틀립니다. 결국은 협회는 누가 잡고 있다? 국토장관이 꽉 잡고 있습니다. 감사권도 있고 공제 권한도 있고 전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러 갔는데 협회가 니나 감사 잘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밑에 찾았습니까? 줄 긋고. 자, 이거 일일이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협회 하면 얼마? 500. 그래 기억하시라고요. 제일 밑에 3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 아까 3개월 내로 공시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공시는 자료를 국토장관이 탁 보니까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빵 사먹고 밥 사먹고 MT 가고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국토장관이 그 자료를 보고 밥 좀 줄이고, 그죠? 국수 먹었어요.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제일 밑에 운영 개선 명령인데 국토장관은 거기 동그라미 해주는 이유가 있죠. 협회는 했다 하면 전부 다 누가 관리한다? 국토장관. 그래서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 했는데, 협회가 말 안 들으면 얼마짜리? 또 500만 원짜리 과태료. 지금 빠르게 체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 500. 그걸 감각을 살리시는 겁니다. 4번 임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다시 동그라미 놓고 임원이 이 공제사업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임원을 교체하시오, 바꾸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협회가 또 말 안 들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쭉 정리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 감각이 왔습니까? 협회는 무조건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이.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게 시험용이에요. 그거. 그죠? 뭐 위반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래 공부한다고 막 끝도 없이 간다고. 협회가 이거 위반하면 X. 협회는 잡았다 하면 얼마? 500.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른쪽 259페이지 상단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동그라미 해놓고 예전에도 수업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를 했다 하면 위원회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막 도니까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듯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라. 이거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드는데 첫째 줄만 체크합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줄 걸까요?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잘 보셔야 돼요. 둔다의 동그라미. 설적 옆에다가 둘 수 있다 하면 X예요. 이런 건 까칠하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지금 공제사업에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관리하는 전문가들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위원회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그래서 법에 둔다. 딱 이렇게 찍어놨잖아. 지금 그죠? 둔다를 둘 수 있다. 이래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둬야 돼. 그래서 밑에 감독사항 참고로 보시고 위원은 거기 3번에 1번 내려옵니다. 중간에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해라? 19명 이내로 구성해라. 19명의 동그라미. 그때 밑에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중 3에 해당하는 2와 3에 해당하는 그래 2와 3이 밑에 2번 협회 회장 찾았습니까? 거기 줄 한번 꺼보시고 3 줄 꺼보십시오.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그래 2번 3번 줄 딱 거니까 협회 식구들은 얼마로 해야 된다? 3분의 1 미만으로 둬야 된다. 그 뜻이에요. 2번 3번. 자, 다시 정리하면 이런 위원회는 전문가들로서 구성을 하는데 몇 명으로 구성한다? 19명 이내로 구성해라. 근데 19명 이내로 하라니까 전부 협회 직원들로만 19명 해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협회 식구들은 얼마 미만으로 해라? 3분의 1 미만으로 해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시험용으로 체크했습니다. 다 했죠? 넘어가면 협회 임기위원장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했는 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위원회가 이거 2개예요. 그거 비교하는 표니까 별표 하나 찍어놓고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회는 아주 빠르게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자, 넘어가면 교재 265페이지. 자, 265페이지가 보칙. 보칙을 뭘까요? 하면 보충규칙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 보충규칙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지금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업무의 위탁은 제 기억으로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위탁은 아까도 수업은 다 했어요. 위탁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지. 주는 쪽에서 위탁이니까 받는 쪽에서는 수탁. 아까 수탁하는 업무 뭐라 그랬죠? 교육과 시험 업무 수탁한다 그랬죠. 그럼 위탁 업무는 뭡니까? 교육과 시험 업무는 위탁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행정수수료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요 행정수수료가 왜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거기 박스에 보면 수수료 납부하는 게 모두 몇 개? 6개가 보이시죠? 그 6개가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은 거라,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시험에 가끔 내는데, 그 박스에 6개 중에 1번, 2번을 묶어요. 왼쪽에 한번 묶어봐요. 3번, 4번 묶어요. 5번, 6번 묶어요. 그러면 묶어놓은 거 몇 개? 3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에요. 행정수수료는 정 받을 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소 가가지고 인감 떼면서 수수료 내봤습니까? 인감 떼는데 뭐 1,000원인가 내죠. 주민등록등본 떼고 돈 내봤습니까? 그거를 행정수수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무슨 서류를 받을 때 뭐 내더라?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해주는 행정수수료예요. 주민등록등본 요새 얼마 띨까?
한 5, 600원 할 거죠. 한 통 떼는데. 이렇게 해서 서류 뗄 때 주는 돈이 행정수수료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정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6개나 되지만 그걸 딱 묶어 놓으면 3개밖에 안 돼. 자, 중개업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정이 뭡니까? 1번. 감 잡아봐요. 중개업을 하려면 가져야 될 정이 첫째, 자격증 있어야 되잖아요. 됐죠? 두 번째, 무슨 정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등록을 하면 뭐가 나온다?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다? 분사무소 만들 수 있다고 들으셨죠? 그거를 분사무소 신고 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이 3개예요. 이거 양식에서 앞에 교재 들어갈 때 전부 구경 다 했어요. 자격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고 필정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 3개를 가지고 중개사법에서 계속 돕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행정수수료는 정 받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 잊어버리면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요. 재교부 받을 때. 등록증 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 잊어버리면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요. 정 받을 때마다 돈 낸다고. 그 다음 분사무소 신고 필정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수수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 2, 3, 4, 5, 6이 그렇게 길어도 묶고 빼면 3개밖에 안 된다고. 정 받을 때 돈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조심할 것 딱 하나예요. 1번에 자격증 교부할 때가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시험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강조했지만 여러분 원서 낼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시험 원서 낼 때 수수료 냅니다. 작년에 48,000원인가 있습니다. 1차, 2차. 여러분 모든 시험 칠 때는 수수료 내잖아요. 그래서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자격증을 줄 때는 돈 안 받습니다. 왜?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으니까. 근데 그걸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조심할 거는 딱 요거예요. 첫 번째 거. 자격증 교부 시에 수수료 없다는 것만 고민하면 돼. 나머지는 정 받을 때마다 돈 내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6가지가 아무리 요란해도 그렇게 가니까 하고 1번 봐봐요. 박스에 1번. 중개사무소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어요. 그 옆에다가 자격증 교부 시 X 그것만 표시하면 된다고. 교부할 때 그냥 준다니까요. 그런데 2번 그 자격증을 뭐 할 때는 다시 받을 때 수수료 내야 돼. 재교부. 됐죠? 1, 2, 3, 4가 아무리 요란해도 정 받을 때 돈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걸 한번 볼까요? 박스 밑에 주의. 자, 자격증을 교부하는 자 수수료 없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받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교부받는 자. 이 교부받는 자가 없다는 말은 신청할 때 돈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부라는 말에 조심하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할 때 수수료 없습니다. 휴업 폐업하러 갈 때 수수료 없습니다. 하나 더 적어 보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 해놓고 X.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밑에 없는 것들이 답으로 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1, 2, 3, 4, 5, 6을 잘 보시면 된다고. 되겠죠? 크게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오른쪽 갑니다. 269페이지. 그래도 이 보측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포상금이에요. 거기는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자, 포상금은 이런 겁니다. 1번 지급 대상.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누가 지급한다고요? 등록관청이. 그래, 그거 체크해요. 수사기관이 지급한다면 틀려요. 등록관청이. 언제 지급합니까? 1. 박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옆에다가 무등록업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2번 무등록의 사촌 형님쯤 되는 자가 거짓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거짓에 동그라미 놓고 포상합니다. 3번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양도에 동그라미 빌려주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그러니까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가 100% 있죠. 양수받은 자도 고발하면 포상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차파라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차파라치가 뭐죠? 신호 위반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준다. 이런 거 차파라치라고 합니다. 많습니다. 봉파라치 들어봤습니까? 같은 사회에 살아도 봉파라치가 뭔가 하면 일회용 봉투 사용할 수 없다. 들으셨죠? 그거 쓰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봉파라치.
학파라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쪽에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달라졌지만 11시 되면 학원이 끝나야 돼. 성인들은 관계없는데 근데 만약에 11시 넘어서 과외하고 이러면 그거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거를 학원 파라치, 학파라치 그래요.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토파라치도 있습니다. 토지 파라치.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는 내가 이 허가를 받을 때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어 하고 허가를 받아놓고는 딱 던져놓고 돈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거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그런 것들을 토파라치인데 지금 여기에는 포상금은 부동산 파라치예요. 첫 번째 누구?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해줘요. 무등록의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를 뭐라 그런다? 양도하는 자.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가 100% 있죠. 그래서 양수 받은 자도 고발하면 포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 거, 양을 포상한다. 자꾸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체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워낙 위반한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공부했잖아요. 시세를 조작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다.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만 원이다. 위반한 걸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발하면 포상한다고 시험에 섞여 들어온다고요. 이런 것들은 위반한 거지 포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무, 거, 양을 포상합니다. 누가 포상해 준다고요? 등록관청이. 됐죠? 그래서 그거 짚으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포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건당 50만 원 줄 딱 꺼놓고 옆에다가 에게 이래 적어 놓으셔야 돼. 아따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고발하면 50만 원 해준대요. 에게 50만 원. 그리고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시면 됐고 넘어가면 대통령령으로서 100분의 50을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100분의 50에 줄 하나 꺼놓고 이게 국가에서 보조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포상금은 외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국고에서 보조하는 걸 못 해주면 국가가 부도났다 이런 말이 되거든. 그죠? 이게 외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토파라치 이야기했죠. 토지거래 허가 받아놓고 허가 받은 대로 사용 안 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그랬죠. 그때도 포상금은 똑같아요. 50만 원인데 그때는 시, 군, 구 재원으로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원래는 포상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예산을 잡아놨겠지. 그 예산이 다 나가버리면 안 줘요. 그래서 시, 군, 구 재원으로 한다면 여기 있는 포상금은 국고에서 50% 보조해줘요. 그럼 이 말은 외상이 없다. 이 말, 발생하면 바로바로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커요. 포상금의 지급 절차 읽으시면 되고 서류 참고로 보면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 이겁니다. 오른쪽입니다. 271페이지. 자, 포상금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거 3번 지급 방법입니다. 별표 찍어놓고 1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동그라미예요. 2인 동그라미 놓고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줄 것입니까? 균등으로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대해서 미리 합의하여 지급을 신청하면 줄 걸까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건의 동그라미. 2건이 들어오면 바로 밑에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지급한다. 최초.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지금 그걸 보면서 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요라고 우리 두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 2인이 고발했어요. 포상금 어떻게 지급할까요? 줄 거잖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니까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합의를 했어. 저 사람 30 주고 나 20 주시오. 이렇게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줄 거는 거 기억납니까?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2건이 들어왔어.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그 최초 동물이면 됐죠? 그렇게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반대로 돌린다니까 반대로. 자, 봐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 하면 X잖아요, 지금.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공동으로 배분해준다 하면 X잖아요, 지금. 최초입니다. 되겠죠? 문제를 어떻게 거는지. 그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진하게 영업해낙가를 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행정처분해서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